엉뚱발랄 라디오 서성원입니다. 드디어 여름이 끝나나 봅니다. 여름을 시원하게 떠나보냅시다. 더운 여름을 견디기 위해 어떤 음식을 드셨을까요? 여름 음식이라면 콩국수, 오이냉국, 조개국수, 팥빙수, 물회, 냉면, 열무국수, 삼계탕 이런 음식으로 지난 여름을 되돌아볼까 합니다. 엉뚱발랄 라디오는 시니어와 함께 하려는 방송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퀴즈, 오감 카몬, 엉뚱세상, 웃고 삽시다 이런 코너를 두고 있습니다. 98번째 방송 출발합니다. 둘만의 기차 여행에 어느새 들뜬 우리는 새처럼 자유롭지. 가벼운 농담만으로 유리알처럼 뒹구는 해맑은 웃음소리에 행복이 벌써 가득한 걸. 네, 쿨의 맥주와 땅콩을 들었는데요. 여름 노래인 것 같죠? 네,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운 여름을 그냥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더운 여름에 먹었을 것 같은 음식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너무 더워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구미에 당기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번 여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여름에 드신 음식들을 한번 그러니까 되짚어본 회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앙증발랄 라디오 재밌습니다.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 식당입니다. 손님이 콩국수를 주문합니다. 여름에 콩국수 많이 드시죠? 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모, 콩국수 하나 주세요. 근데요, 국물 좀 진하게 부탁드려요. 걸쭉해야 제맛이니까요. 네, 그런데 잠시 후 콩국수가 나왔습니다. 면을 후루룩 먹어보는데 국물이 너무 진하고 걸쭉해서 면발이 잘 안 딸려 올라오는 겁니다. 심지어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먹기에도 너무 뻑뻑한 정도였거든요. 손님은 이모를 다시 부릅니다. 이모, 혹시 이거 콩죽 아니에요? 면발이 국물 속에서 수영을 못하고 잠수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못 맞췄지롱. 안녕하세요. 말도 안 되는 퀴즈. 채찌씨 안녕하세요. 말도 안 되는 퀴즈 오늘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환영해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혹시 궁금한 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채찌씨 왜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퀴즈, 넌센스 퀴즈 시간이라니까요. 그렇죠. 넌센스 퀴즈 타임이군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재밌는 퀴즈 하나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퀴즈는 문제는 제가 낼 거거든요. 채찌씨가 맞추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문제 맞추는 역할을 할게요. 준비되었습니다. 재밌는 문제 기대할게요.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가장 뜨거운 바다라 힌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뭔가 특이한 특징이 있는 바다일까요? 아니면 뭔가 재미있는 단어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뒤쪽에 얘기하는데 힌트가 있거든요. 이거 단어거든요. 바다는 바다인데 무슨 바다? 뜨거운 바다니까요? 맞아요. 바로 뜨거운 바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뜨거운 바다가 정답이네요. 재밌는 문제였어요. 또 다른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던져주세요. 채찌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채찌씨하고 문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퀴즈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영 감각이 떨어지셨는데요. 아직 그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찌씨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바다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기분 나쁜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험한 말을 듣고 이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화가 날 때 쓰는 말일 것 같은데요. 혹시 뜨거운 바다가 화난 바다라는 의미로 비유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뒤쪽에 바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두 글자는 앞쪽에 한 글자가 더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럴 이때 사용하는 말인데 세 글자입니다. 힌트 다 드렸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흔히 하는 말이 열받다죠. 그래서 열받은 바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겠네요. 정답입니다. 재밌는 퀴즈 감사합니다. 네, 띵동댕. 제가 힌트를 잘 드려서 맞춘 거죠? 그렇죠? 그럼요. 힌트 덕분에 정말 잘 맞췄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재밌는 퀴즈 많이 던져주세요. 항상 즐겁게 맞춰볼게요. 네, 그러면은 다음 문제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는 어떤 사자일까요? 사자는 사자인데 착한 사자. 가장 착한 사자라 힌트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사자라는 단어에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착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사자예요. 그 사자 앞에 이것도 너무 힌트를 많이 드리는 것 같네. 세 글자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사자 앞에 뭔가 붙어서 착한 의미를 담은 말이겠네요. 혹시 자선사자인가요? 좋은 일을 하는 사자라는 뜻으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오, 정답 맞췄나요? 아니요.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세 글자라니까요. 사자라는 말 앞에 그냥 사자는 사자인데 착한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뭔가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자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자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로운 사자 이렇게 하면 착한 사자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맞나요? 재지 씨, 혹시 이거 알면서 조금 말을 돌려서 하는 거 아닐까요? 아이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맞춰보고 있어요. 힌트를 조금 더 주신다면 제가 또 한번 도전해 볼게요. 혹시 네. 어떻게 힌트 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 이제 처음에 힌트 드릴 때 무언가 사람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이제 힌트 다 드렸어요. 그렇다면 정답이 딱 나왔네요. 바로 자선사자겠죠? 남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 딱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재밌는 퀴즈였어요. 채찌 씨, 왜 이렇게 말을 그냥 채찌 씨 마음대로 만드는데요? 자선사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 아시겠어요? 그렇군요. 자원봉사자라니 정말 재밌는 답이네요. 힌트도 너무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채찌 씨 한 번 더 모실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오감 카몬. 제가 평소에 이곳저곳 동네 여기저기 아니면 서울 시내 여러 곳을 다니다가 녹음을 하거든요. 무엇으로요? 휴대폰으로요. 그 녹음한 것을 여러분에게 청취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오감 카몬이거든요. 오늘 문제는 어떤 소리가 들리면 가을로 느껴지나요가 문제인데요. 현장음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뚜라미 소리.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오감 카몬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좀 싱겁기는 한데, 그렇죠. 퀴즈가 항상 어려우면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쉬울 때도 있어야 되죠. 심지어 중간에 중얼중얼 하는 말도 들리던데요. 오늘 오감 카몬은 너무 쉬워서 좀 싱겁기는 합니다. 오감 카몬이었습니다. 박영미, 나는 외로움, 너는 그리움. 나는 외로움 나는 떠도는 구름 나는 끝없는 바다 위를 방황하는데 그댄 그리움 그댄 고독한 그대 그댄 저 높은 밤 하늘에 혼자 떠있는 별
나는 끝없는 바다 위를 방황하는데 그댄 그리움 그댄 고독한 든데 그댄 저 높은 밤 하늘에 혼자 떠있는 별 사랑하고 싶지만 그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멀어지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네 나는 외로움 그댄 고독한 든데 그댄 끝없는 동경 속에 나를 잠들게 해 그댄 끝없는 동경 속에 나를 잠들게 해 박영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나는 외로움, 너는 그리움. 예,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주제는 여름철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을 견뎌내기 위해서 다양한 여름 음식을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을 보내는 의미에서 여름철 음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름철 음식이라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나요? 제가 오프닝에서 뭐 몇 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죠. 콩국수, 냉국, 오이 냉국요. 오이지, 그렇죠. 오이지도 많이 먹게 되죠. 삼계탕 이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오이지를 상당히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서울에 살게 되면서 여름철이 되었는데 네, 이웃집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오이지를 반찬으로 한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은 지금은 어떨까요? 아, 이번 여름 참 오이지 많이 먹었습니다. 자, 이게 오이지가 여름철 음식으로 참 좋은 게요. 그냥 오이지를 이렇게 무쳐서 나물처럼 무쳐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하게 오이지를 그러니까 시원하게 오이 냉국하고는 오이지 냉국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하고는 국물이 있는 오이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오이 냉국은 그러니까 오이를 파채처럼 썰어서 아니면은 그냥 깍둑 썰기를 하나요? 이렇게 해서 냉국을 만드는 거고 양념을 가미를 해서요. 근데 오이지 냉국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이지 냉국은 저희들이 이제 서울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여름철에 참 많이 먹게 되는 음식인데 참 좋아요. 네, 시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맛이 그냥 좋지 않을 때 입맛 돋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삼계탕은 이번 여름에 생각보다 다른 해보다는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고 오이 냉국? 그렇죠. 이제 오이지 냉국은 꽤 많이 먹었는데 꽤 많이가 아니라 그냥 3, 4일에 한 번은 먹은 것 같은데요. 오이 냉국은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보다가 아니라 한두 번 먹었을까 말까 하는데요. 콩국수, 네, 역시 자주 먹었습니다. 네, 콩국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번거롭기는 한데 콩을 불려서 콩을 불리고 삶아서 집에서 믹서기로 갈아서 이렇게 하면은 그 콩국수 맛이 정말 구수하거든요. 일이 좀 많기는 해요. 이번 여름을 견디는데 따지자면 콩국수도 한 몫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이지를 예전에 한 3, 4년 전에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에서 분양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텃밭이 있거든요. 그 텃밭 친환경 텃밭. 친환경 텃밭. 참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서 머릿속에 뱅글뱅글 도는데 그렇네요. 자, 친환경 텃밭을 이제 서울시에서 분양하는데 이게 양수리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농장하는 분이 그 아주머님이 오이지를 상당히 맛있게 담궈서 예전에 오이지를 그분에게 사서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도 오이지를 여름이 되면은 많이 담그는 편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시계 바늘 신유입니다.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요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토르스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신유 시계 바늘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까닭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번 주거든요. 얼마 전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공모전에 오디오 작품을 냈거든요. 그 오디오 작품 중에 노래를 이제 그러니까 가요를 하나 이제 한 귀절씩 불러서 중간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의미도 부여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딴에는 예, 독특하게 자 오디오를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 중에 노래 중에 하나가 신유의 시계바늘이 있었어요. 시계바늘을 그 이제 괜찮겠다는 귀절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번 듣고 녹음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래 전체가 아니라 한 귀절이에요. 뭐 마디로 따진다면 한두 마디 될까 말까?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노래를 이제 저희 집에 저희 아내가 이 노래를 한동안 꽤 좋아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저도 좀 귓등으로기는 하지만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웬만큼 그 한 귀절이니까 될 걸로 알았어요. 웬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유의 시계바늘을 다시 봤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전국 노래자랑이라든 이런데 이 시계바늘의 노래를 종종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저 노래를 그냥 트로트 중에 안 하니까 쉽게 부르나 보다 했는데 제가 그냥 대충이라도 흉내를 내보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연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그런 사연이 있어서 이번에 선곡을 해봤습니다. 신유의 시계바늘이었습니다. 여름을 보내면서 약간 후련한 마음이기도 하고 여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드셨던 음식, 여름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름 음식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냉면. 그렇죠. 여름에 냉면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냉면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음식들, 여름 음식 앞에서 제가 말하는 콩국수 어쩌다가 저희 집에서도 콩국수를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삼계탕 역시 번거롭고 힘들긴 한데 집에서 드실 수 있는,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그리고 열무국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팥빙수는 좀 아닌가? 조개국수도 집에서 잘 하지 않기는 하구나. 그런데 아예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전혀 시도를 하지 않는 음식이 냉면인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우리 집에서 냉면 만들어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아직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TV 같은 데서도 집에서 냉면 맛있게 드시는 방법 레시피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냉면이 먹고 싶으면은 냉면을 만드는 집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냉면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먹고 그냥 냉면이 주어지면은 그냥 먹는 정도. 저희 집에서 음식의 선택권을 쥔, 그러니까 음식 선택왕, 주방왕은 좀 이상하다. 하여튼 그냥 왕이라고 할게요. 저희 집의 왕이 이 냉면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신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됩니다. 조금 약간 내키지 않아도 그냥 참 맛있어, 좋은데 오늘 메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서울에서 이제 세 지역을 살았거든요. 그 사는 곳마다 냉면을 이제 왕을 모시고, 왕이 그냥 저희들을, 백성을 이끌고 갔다고 해야 될까요? 냉면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어떤 그 구에 살았을 때는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될래나?
무슨 고개 냉면이 있었거든요. 다는 얘기 안 할게요. 그 집이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 가서 먹었고, 근데 저는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아주 맛있다 이렇게는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중간에 빼고요. 지금 저희가 살면서 우연히 방송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정말 우연히 함흥냉면집을 들르게 됐었거든요. 그때가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네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한두 번 먹었을까? 중구에 있는 오장동에 있는 냉면집입니다. 이 집을 뭐 사람들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주 어려서 태어났던 사람들도 그 집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갔었더래요. 그래서 지금 그 집에 가면은 여름철은 더더욱 그렇고요. 멀리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시간을 내서 오세요. 비빔냉면이죠. 함흥냉면을 드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 냉면을 먹으면서 그래 참 냉면도 참 맛있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 참 견디기 어려운 여름이었는데 너무 여름이 길어서요. 어떤 음식을 드시면서 여름을 보냈을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긴 여름을 보내는 뭐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자는 의미에서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드셨을 만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코너 저희 하나 새로 생겨났죠. 저희 방송을 들으셨던 분은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웃고 삽시다입니다. 이것은 그냥 코믹한 노래, 조금 웃음이 나는 노래들을 듣고 있거든요. 오늘은 여름철 음식하고 딱 맞는 노래, 웃고 삽시다 노래입니다. 서수남 하청일 냉면. 한 촌사람 하루는 성내 와서 구경을 하는데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별별 걷고 왔네. 맛 좋은 냉면이 여기 있어. 값싸고 달콤한 냉면이요. 냉면 국물 더 주시오. 아이구나 맛 좋다. 이촌바위 혹하여 들어가서 냉면을 시켰네. 한참이나 맛있게 잘 먹다가 재채기 나왔네. 맛 좋은 냉면이 여기 있어. 값싸고 달콤한 냉면이요. 냉면 국물 더 주시오. 아이구나 맛 좋다. 한오락이 콧구멍에 나오는 거 손으로 빼냈네. 또 나온다 줄줄줄 또 빼낸다. 아직도 빼낸다. 맛 좋은 냉면이 여기 있어. 값싸고 달콤한 냉면이요. 냉면 국물 더 주시오.
서수남 하청일 냉면인데 웃고 삽시다 노래였는데요. 이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느린 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노래가 상당히 느리네요. 좀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템포가 느린 곡이군요. 이번에 저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오래간만에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 나시죠? 서수남, 하청일 이분들 두 분 다 지금 생존하에 계시는 거죠? 제가 소식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서수남 씨 키가 훌쩍 크셨고 하청일 씨는 서수남 씨에 비하면 또 작고 참 재밌는 노래, 동물농장 같은 이런 재밌는 노래를 참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웃고 삽시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채찌 씨를 한번 불러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채찌 씨 안녕하세요. 채찌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호님.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엉뚱발랄 라디오에서 여름철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철 음식 3가지를 들려면 어떤 걸 얘기해 주실까요? 여름철 음식하면 딱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죠. 아마 삼계탕, 냉면, 그리고 설렁탕 같은 시원한 국물 요리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맛있는 여름 음식 많으니까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설렁탕이 여름철 음식에 들어가요? 설렁탕도 여름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보통은 삼계탕이나 냉면이 더 대표적인 여름 음식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국물 요리니까 가끔 여름에도 드시죠.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든 어떻게든 앞으로 좋아할 만한 음식은 어떤 걸로 생각이 되세요? 채찌 씨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앞으로의 입맛 변화라면 아마도 건강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이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발효식품이나 슈퍼푸드 그리고 식물성 재료를 활용한 요리들이 많이 사랑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니까 친환경적인 요리도 인기를 끌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슈퍼푸드, 발효식품 이런 걸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슈퍼푸드로는 키노아나 치아씨드 같은 것들이 인기가 많을 것 같고 발효식품으로는 김치나 낫또 같은 음식이 계속 사랑받지 않을까 해요. 이 2가지는 건강에도 좋고 요리에 활용하기도 편하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인기를 끌 것 같아요. 네. 앞쪽에는 지금 채찌 씨가 얘기하는 걸 제가 잘 모르는 음식이긴 한데 뒤쪽에 낫또하고 김치는 제가 아는 음식이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알고 계신 음식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기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인 코너에서 콩국수 얘기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 이제 여름철을 보내면서 콩국수를 참 많이 먹었었습니다. 입맛이 당기지 않아가지고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이 조금 이렇게 먹기가 어려운데 딱 하나 콩국수는 제 입맛에 맞아서 그해 여름 콩국수 덕분에 여름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이 길고 날씨도 덥고 그리고 눅눅한 날씨 습도도 높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의 여름을 잘 견디는데 역할을 한 여름 음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 여름을 보내면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면서 여름 음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방송이 엉뚱발랄 라디오가 이번에 98회 98
100번째 방송인데요. 100회 특집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일 100회 특집 100회 되는 날인데 그래서 특집을 마련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방송이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대충 살펴보니까 초대 손님을 한 19회에 걸쳐서 초대 손님을 모셨고 그 중에는 노래 손님이 있었어요. 가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집 방송은 30번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100회 특집 때는 축하 음성 메시지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코너에 대한 얘기, 코너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코너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그냥 엉뚱발랄 라디오 자랑을 좀 제가 했네요.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 서영은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서영은 가을이 오면. 지금 분위기하고 조금
지금 계절하고 지금 시기하고 잘 맞는 노래인 것 같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문세의 목소리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도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을 생각하고 이제 선곡하면서 서영은 씨가 이 노래를 부른 게 한번 또 가을 느낌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서영은 씨 목소리로 가을이 오면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을이 오고 있겠죠? 엉뚱 세상. 두비두밤 누군지 정말 궁금하구나. 둠빠 두비두둠빠 두비두밤. 바람은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특히 어려서는 더 그랬다. 바람이 뭐냐? 바람. 바람이라면 넌 그럼 투명 인간이니? 맞냐? 네가 보이는데 바람 맞아? 응? 그리고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시절엔 이런 말도 들었다. 넌 대놓고 바람 피겠네? 바람이니까 니네 부모님 참 그렇고 그렇다. 바람은 이름을 지어준 부모가 원망스러웠다.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바람이 뭔가? 철수, 민수라고 하면 그만일걸. 바람이 뭔가?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다. 공기의 흐름이 되라고 부모님이 바람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바람 피운다고 할 때 그 바람은 아닐 테니까. 바람은 바람이란 뜻으로 쓰인다. 아무래도 이쪽인 것 같다. 그렇다면 바람의 부모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람은 그게 궁금해서 어릴 때 몇 번이나 물어보았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 아이들이 놀리는 거 알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보렴. 네 이름 너도 좋아할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바람이 고등학생일 때다. 시조새에 대해서 배웠다. 새의 조상 화석이다. 시조새라면은 처음으로 하늘을 날게 된 새란 말이겠다.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다. 모든 동물이 다리로 땅을 딛고 걸어 다닐 때다. 기어 다닐 때라고 해야겠다. 그런데 그 중에 엉뚱한 동물이 하나 있었다. 하늘을 날아야겠어. 그때는 날개 있는 동물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늘을 나는 것은 오로지 곤충들 뿐이었다. 하루살이, 잠자리 이런 곤충들. 그런데 네 다리를 가진 털난 동물이 하늘을 날겠다고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다. 정말 무모한 생각이었다. 생각만 한 게 아니었다.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하늘을 나는 방법을 찾곤 했다. 찾아낸 방법을 실제로 해보았다. 처음에 공중으로 뛰어오르기였다. 땅으로 떨어진다. 당연하다. 매번 그렇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띨뛰기를 계속한다. 날 수 있을 거야. 공중으로 몸을 날린다.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듭 흘러간다. 그러자 놀랍게도 몸이 달라진다. 앞다리에 깃털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뼈가 너무 무겁다. 뼛속에 공기가 들어가자 몸무게가 가벼워진다. 이제는 공중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날면 된다. 깃을 치면서 하늘을 날아오른다. 그랬더니 땅에서 30cm 정도 떠올랐다. 4-4걸음 거리를 날아가서 떨어졌다. 지켜보던 동물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한다. 날개? 그게 뭐냐? 차라리 다리로 뛰어 올라봐. 내가 뛰어도 그보단 낫겠다. 턴실할 제 다리를 톡톡 치면서 이렇게 비아냥댔다. 이런 비아냥을 귓등으로 들어넘기며 시조새는 결기를 다진다. 높이 훨훨 날 수 있을 거야. 그래, 두고 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드디어 땅을 기어다니던 그 동물은 마침내 하늘을 날았다. 간절한 바람,
그 바람이 있어서 시조새가 된 것이다. 시조새를 상상한 이후로 바람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바람이 바람인 까닭을. 엉뚱세상 서성원 작가의 시조새였습니다. 오감 카몬입니다. 방송 앞쪽 부분에서 제가 휴대폰으로 녹음한 현장음을 들려드렸는데요. 어떤 소리가 들리면 가을로 느껴지나였죠. 그래서 소리를 들려드렸는데요. 한번 쉬우니까 소리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죠?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귀뚜라미 소리.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 가을로 느껴지나요? 자, 그 소리를 직접 들려드렸는데요. 녹음 중간에 답이 나왔었죠. 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귀뚜라미입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귀뚜라미 소리를 이제 아파트 입구에서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묻는 분이 있었죠. 제가 저희도 아는 분인데요. 뭐 하시냐고 물어서 제가 귀뚜라미 소리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을이 오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이곳저곳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감 카몬이었습니다. 지겹고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며 지난 여름에 먹었던 음식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샘김 마마 돈 워리 끝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발랄하고 싶은 엉뚱이 서성원이었습니다. 연락도 잘 안 하는 멍청한 우리 아들 잘 지내니 과자 좀 먹지 말고 청소 똑바로 하고 어떻게 네 아빠하고 그렇게 똑같니 잠도 제대로 자고 청개구리 너 아이고 끝이 없네 말은 할수록 길어질수록 다 똑같은 말 엄마 날 사랑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멀리 있어도 다 똑같아 할머니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 어디 있어도 다 똑같아 So mama don't worry So mama don't worry 멀리 있는 거 상관없어 쌤 자주 못 봐도 상관없어 우린 행복해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에 있으니 우리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고 절대 울지 말고